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20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회를 녹음하고 있는 8월 21일은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녹음한 내용들은 몇 년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에서 세상의 변화는 매우 빠릅니다. 변화가 빠른 세상 속에서 제가 녹음하고 있는 내용들은 시류를 그리 깊지 않게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류이고 시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요? 문화예술 교육도 한때의 유행으로 꽃 피었다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경계가 사라지고 예술이 해소되면 결국 남는 것은 문화교육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교육을 강력히 주장했던 문화연대의 입장이 종국에 가서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일까요? 통합예술 교육이 강조되고 그것이 널리 퍼지면 그것이 퍼지다 못해서 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걸까요? 기초예술 교육은 사라지게 될까요? 아직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고 빠르고 덧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사회가 그러한 것이라면 그 안에서 문화예술교육도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늘의 시류를 최대한 그것과 관련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얘기로 이번 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20회, 오늘은 문화연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연대는 그 관심사가 진보 정권의 창출에까지 이르고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연대의 영향력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정책에도 강력하게 반영되게 되지요. 문화연대 측에서는 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정책적으로 행해지게 됐을 때 그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광부를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도 활성화되면 문화교육으로 가는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화교육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거나 문화교육이 문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정 보완해 줄 뿐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문화연대 내부에서 교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하여튼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적으로 출범하게 됐고요. 문화연대 측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형성에서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만스러웠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황현주 정연희 공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2004년도에 미술교육 논총 18호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요. 문화관광부가 문화연대와 전교조 같은 세력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문화연대 측 인사에 의하여 쓰여진 글에 의하면 문화연대의 제안으로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된 셈이다. 이런 설명이 있기도 하고요. 루머들로서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발족과 이사선임 과정에서 문화연대의 입김이 작용하고 그래서 원장과 이사진이 짜여지게 되었다는
말들도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보적 인사들, 진보적 변혁 세력의 움직임과 목소리,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던 동안 그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진영에 속해 있는 이대영 선생입니다. 이대영 선생은요, 문화예술 교육이 국민을 계몽하고 선전하고 감동시키는 문화 전략이다. 그래서 그것이 좌파적 통치에 봉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계했습니다. 이대영 선생은 이른바 뉴라이트의 자유주의 연대의 운영위원이자 문화위원이기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화정책을 표현하는 자료로 창의 한국 같은 그런 문헌들을 발표했는데요. 그런 문헌들에 대해서도 이대영 선생은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전반이 국가를 문화적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 좌파 정권의 연장획책이 결부된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특정 이념을 앞세운 예술가들이 문화예술진흥 정책과 예산 집행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문화예술과 교육을 지원한답시고 무슨 진흥원 같은 엉뚱한 조직이 생겨나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요. 각 부처에서 담당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괜한 세금 낭비만 하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면서 그는 웰텀쿠 동막골이나 한반도,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들이 반미와 반일 혹은 반독재 정서를 과잉 홍보했다고 보는 정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분이 2004년에는요, 8월 달에 전라남도 곡성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의 창단 작품으로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극작하고 연출했습니다. 이 공연에는요, 박찬숙, 주성영, 나경원, 송영선, 주호영, 심재철, 이혜운, 정두원, 정병국 등 이름이 낯익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새누리당이 되었다가 박근혜의 탄핵 이후로 자유한국당이라는 데하고 바른미래당 뭐 이런 데로 갈려져 있죠.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는데요. 그들 국회의원들이 배우로 출연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것이 환생경제인데요. 그 공연이 문제가 좀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공연의 동영상이나 그 공연에 대한 설명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연에서는요, 육실할 놈, 개잡놈,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불알값을 해야지 죽일 놈,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 등의 막말 대사를 했는데 그 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으로 이명박이 당선되면서 이대영 선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 때문이었을까요? 이대영 원장 취임 이후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논의에서 문화연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문화예술 교육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이대영 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의 발전에 많이 노력을 했고 많은 업적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덧없고 짧죠? 우리는 그러면서 적지 않은 대가들을 지불하면서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는 것 같고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저놈들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 내가 저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순간순간을 그냥 충실히 살아나 보려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맹목적이지 않으려고요. 온갖 좋은 말로 문화예술 교육을 포장하고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다가 이것의 유행이 지나가면 또 다른 개념으로 싹 갈아탈 수는 없겠죠.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시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연구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경과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2018년도의 한국 사회는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무척 평가가 높습니다. 노무현이 혹평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였을 때, 약간 불리한 입장에 있는 대통령 후보였을 때 저는 마음으로 그를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 지지자로서 되도록이면 냉정하고 엄격하게 그를 바라보려 하였습니다. 안 그랬던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그 당시에 노빠라고 불렸습니다. 심지어 노뼈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뼈에 새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노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무현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했고 노무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당파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당파성 안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근래에는 또 문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좀 강렬하게 맹목적이다시피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요새는 노빠나 노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절대선이나 절대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일상을 살고 있는 2018년의 풍경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음성으로 한번 기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심과 기대감과 함께요. 올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분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서부터 기온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년에 비하면 더운 날씨이겠지만 그래도 한참 더울 때에 비하면 올 여름의 기온치고는 이제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차분해질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2018년 8월 21일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다시 뵙겠습니다.